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지난번에는 계약금에 관련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또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계약서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들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약서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2배를 돌려주고 매수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매매 계약, 이러한 전세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묶어두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뭐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뭐 늘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파기했을 때 그 돈을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배 상환을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게 실제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네이버 상으로 볼 때나 또 지식 검색 상으로 볼 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계약금이 뭐 증거금이고 위약금이고 뭐 해제금이다 뭐 기타 등등 많은데 그래서 요 또한 좀 쉽게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볼 때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매매 금액이 5억이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중도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잔금은 당연히 3억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매매 계약서나 또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전세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면 제 몇 조라고 해가지고 매수자 또는 임차인 또는 세입자 그 임차인이 세입자라 요거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요거 물어보는 분이 꼭 계셔. 본인이 상가 주인인데 내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때는 상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임대인, 이 큰 사람이다. 물론 뭐 집주인들이 다 크고 또 상가 주인들이 다 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 사람한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임대인, 큰 사람이다. 즉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쉽게 이해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매수자 즉 또는 임차인 또는 세입자가 되겠죠. 매수자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 여기서 말하는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집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쪽이 매도자가 계약 파기할 시 계약금을 2배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어떤 매매 계약서이든지 어떤 전세 계약서이든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매도인이, 집주인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본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계약금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또 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또 돌려줘야 된다. 즉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라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주인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매수자 쪽은 계약금의 2배를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착한 집주인들은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나의 가실로 해서 계약 파기됐으니까 2배를 줄게. 대부분이 이렇게인데 간혹 가다가 좀 많이 아시는 집주인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많이 알고 있는 집주인, 즉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법대로 해.
소송 걸어. 소송 걸어서 네가 이기면 내가 그 금액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표정은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에 제가 매수인이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또 물건을 판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계약을 파기하는데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또 어떤 게 생길까요? 소송을 해야 되네? 이 소송에 대한 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또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또 경제적 비용까지 생각해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2배인 1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 파기해서 1억 원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계약금 5천만 원 받고 나가라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당사자들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계약 해제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러한 매매 계약은 없었던 거로 하자. 그냥 해제시키자라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금은 내걸었고 그래서 매도인은 2배로 지급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 소송을 통하여 보면 계약금이 통상적으로 이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의 약속 불이행, 또 계약 파기가 되겠죠.로 다른 한쪽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인정할 만한 금액이 아닐 경우, 즉 한쪽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한쪽에서 정확하게 손해배상이 발생했고 요 금액이 얼마다고 인정할 만한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런 통상적인 계약금의 2배 또는 계약금 포기 이런 판결을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서로 쌍방 간에 원만하게 합의, 조정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냥 그래서 근데 합의까지 안 됐어. 또 조정까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매도인은 계약금 5천만 원을 반환해주고 손해배상 금액으로 약 얼마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으니까 2배 1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은 안 나온다니까요. 1억 원에 지급하는 판결은 안 나오고 계약금 5천만 원 돌려주고 약 예를 들은다면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아니면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약 500만 원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이런 판례가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왜 나왔냐, 요것도 우리가 좀 알고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이라고 별도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한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판례가 1996년 6월 14 송고 95다 54693호로 보면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기측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에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즉 계약을 일방이 파기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만 지급할 뿐이지 계약금의 2배나 계약금의 포기나 요렇게 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이제 아시게 됐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금 2배 반환 계약금 포기 요 문구 가지고는 계약금의 2배 그리고 계약금의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소송하게 되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금의 2배 또 계약금의 포기라는 문구는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 모든 계약서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주라는 겁니다. 뭘 넣어주냐니까 위약금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위약금. 그러니까 약속 위반에 대한 그러한 약속 위반에 대한 금액, 위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위반에 대한 조건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돼가지고 깎이는 거 없이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어떤 문구를 넣어주냐?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그 문구에 그냥 특약사항 1. 상기의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위약 시 무조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를 하시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네 또 돌려받지 못하네 라는 분쟁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구가 꼭 위약 사항에 대한 이런 문구 즉 위약금에 대한 문구가 이렇게 안 놓고도 우리가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아니 내가 개인적인 사정상 이렇게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복잡 난해한 또 조금이나마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앞으로는 별도로 특약사항으로 위약금 조항을 넣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됐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많이 알면 알수록 본인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모르면 모를수록 이렇게 손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매매계약, 전세계약서에 기한 위약금에 대한 특별 조항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